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미국 증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강세를 보이는 현상, 썸머 랠리라고 부릅니다. 이 썸머 랠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웃음을 지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남은 기간 미국 증시 방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미국 월가 분위기가 어떨지 국제경제부 진정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여름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도 이 날씨만큼이나 그야말로 핫했는데 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주식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 여름 미국 증시 뜨거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썸머 랠리를 구가했는데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네. 7.7%, 그리고 나스닥 조합 지수는 8.4%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죠. 네. 8월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한때 5% 이상 빠지기도 했지만 네. 월말에 가까워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에 따라서 하락률이 마이너스 2.7%까지 줄이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뭐 한 18% 정도 상승에 성공했죠. 네. 하지만 9월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월가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미국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고, 그리고 연준 주요 인사들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언급을 하는 데다가 네. 경기 침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은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네네. 반면 반대편에서는 이미 미국 증시는 약세장을 벗어났고 네. 고용시장, 미국 경기 중요한 고용시장도 적절한 수준으로 둔화를 하고 있는 데다가 네. 연말이면은 그런 재반 상황들 고려했을 때 사상 최고 시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하다가 반등한 지금이 네. 이제 분기점이라고 보고 네. 뭐 이제 의견들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내놓은 주장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기관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3곳씩 한 6곳 정도 알아볼 건데요. 네. 먼저 이제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4,500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S&P 500이 4,500이기 때문에 지금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골드만삭스가 이 수치를 제시한 시점은 올해 6월 초입니다. 당시 미국 증시가 갓 약세장에서 벗어났다. 네네. 그런 평가가 월가 전반적으로 나오는 시점에 이제 4,500 지수를 제시를 한 거거든요. 네네. 월가에서는 통상 주가가 저점 대비 20% 이상 반등하고 그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약세장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골드만은 딱 그 시점에 4,500 지수를 예상치를 내놨고요. 네. 또 다른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인 수치를 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증시가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테스트할 것이다. 사상 최고요. 네. 지금까지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가 4,818이었는데 네. 연말에는 그 이상을 테스트할 것이라는 게 BOA 주장인 거죠. 네네. BOA가 이렇게 근거를 제시한 데에는 지난 1950년대부터 쌓인 데이터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네. 기존의 과거사를 봤을 때 저점에서 20% 이상 오른 시점부터 네. 향후 그 12개월 동안은 계속 오르는 습성을 보였다는 거죠. 그게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판단이고 네. 그 약세장이 끝나고 향후 12개월 동안 오를 동안 평균적으로 19%가 올랐다는 게 BOA 분석입니다. 네네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큼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전망치 내놓는 곳이 펀드 스트레이트라고 네. 최근에 이제 또 월가에서 약간 쪽집게 이렇게 전망으로 좀 회자되고 있는 곳입니다. 펀드 스트레이트. 네. 여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냈는데요. 네. 9월에는 4,6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현재 네. 4,500대인데 4,6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9월에 8월 손실분을 모두 만회한 다음에 네. 연말이 되면은 사상 최고치 4,825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수치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네. 이 세 곳은 미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곳들이고 네. 약세장을 예상하는 곳들의 주장도 들어봐야겠죠? 네네. 약세장을 주장하는 곳은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그리고 스티펠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네. 지금 월가에서는 9월의 지수가 좀 더 약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JP 모건도 같은 입장이고요. 지난 7월에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자 노트에서
S&P 500의 현재 레벨과 주식에 대한 쏠림 현상은 지난 60년 이래 최고치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JP 모건이. 네. 좀 이례적인 수치라는 거죠. 네. 특히 인공지능 관련 빅테크의 랠리와 변동성 감소가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월가에서 표현한 일종의 언와인딩이 발생을 하면은 급격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4,200 정도로 내려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그 수석 전략가 마이클 윌슨은 네, 네. 사실 월가에서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유명을 하거든요. 네, 네. 올해 미국 증시가 계속 랠리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베어뷰를 유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뭐 언론의 먹잇감이 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베어뷰를 유지를 하고 있고 네네. 4,200까지 간다면 현재 시점에서 약 7%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베어뷰라는 건 이제 약세를 전망한다는 거죠. 약세 전망입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기관 전망이 반반으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일단 대부분의 투자들을 공감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미국 증시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죠. 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17% 뛰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34% 뛰었습니다. 네. 지수나 하나의 거대한 시장 그 자체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게 34% 뛰었으면은 주요 개별적인 주식들은 뭐 100%, 200% 뛰었다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200% 이상의 상승률 구가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8개월 만에 이 정도까지 오는 건 너무 빠른 게 아니냐. 좀 더 쉬어가야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좀 조정을 거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실제로 수치상으로 네. S&P 500이 좀 비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의 비싸냐 안 비싸냐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전체적인 향후 전망치, EPS의 향후 전망치에 대한 멀티플을 매기는 것인데요. 멀티플이라는 게 성장 가능성. 네, 성장 가능성의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S&P 500 주식들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네, 네. 향후 12개월 전망치의 19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되게 비싼 수준이죠. 지난 10년간의 평균치가 S&P 500 같은 경우는 향후 12개월 전망치의 17.7배에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19배면 그거보다 높은 수준이니까 이 비관론자들 입장에서는 S&P 500이 올해 남은 기간 평균치로 수렴을 한다고 치면 네. 한 10% 안팎으로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정리해보자면 실제 성장 가능성보다 네. 더 과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버밸류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이유가 있죠? 네,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 네. 올해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네. 특정 업종 위주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쏠린 거 아니냐. 네. 이게 약간 거품이 끼어 있지 않냐 그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올해 미국 증시가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보면 소위 이 빅테크 주식들 요새는 또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주요 빅테크 7개 기업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건 네.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낙관론자들은 상반기 말부터는 근데 빅테크 외에 다른 업종들도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으니까 네. 빅테크가 잠시 쉬어가고 다른 업종들이 상승에 기여를 하면은 올해 하반기에도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수치를 좀 더 소개해드리면 네. 5월 말까지는 7개 빅테크 주식이 사실상 S&P 500을 끌어올리다시피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이후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 2달 정도는 빅테크의 비중이 줄고 S&P 500의 나머지 다른 11개 업종에서 상승세가 골고루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골고루 나타나면서 S&P 500이 더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낙관론자들의 입장인 겁니다. 네. 이거 외에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느냐 여부, 네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뭐 변수가 다양한 상황인데 이렇게 전문가들 전망조차 엇갈린다고 하면 주식 투자자들도 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자들 움직임 이게 좀 어떻습니까? 최근 주식 투자자 죄송합니다. 최근 주식 투자자들 움직임을 보면 네.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수치를 확인해 보면 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는데 네. 미국 주식에 대한 공매도 규모가 네. 지난주 주말 기준으로 9,8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2022년 말을 8,860억 달러와 비교해서 약 1천억 달러 정도 늘어난 수치죠. 그러니까 네. 지난 8개월 동안에 미국 S&P 500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 규모가 한 1천억 달러 정도 늘었다는 소리죠. 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8월 한 달 동안 공매도 규모가 430억 달러나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8개월 동안 1천억 달러 늘었는데 8월 한 달 동안만 430억 달러 늘어나는 거죠. 전체 공매도액의 40%가 8월 한 달 동안 집중됐다는 소리죠.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지대한 만큼 네. 실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